선생님, 책에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좋은 학교만 나오면 모든 게 다 풀릴 거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혹은 명문대여도 상관이 없는데요. 학생들이 열심히 명문대에 들어간 이후에 경험할 두 가지 좌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온몸으로 경험한 것이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의 그 졸업하는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걸고 서울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느끼는 첫 번째 좌절은요, 서울대에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공,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대에 들어와도 내가 예상한 만큼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학벌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예전에는 서울대에 오면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무조건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드물고 아파트의 가격은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시겠지만 서울대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잘 풀려서 대기업에 취업한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서울 시내의 아파트를 산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게 되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내가 여기만 들어오면 100%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3-4시간 자면서 그 기간을 버텼을 거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대학교 들어와 보면 이제 느낌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성공을 하려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아파트에 내가 힘으로 다시 살려고 하면 내가 서울대에 들어간 노력 2-3배를 다시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한참 남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풀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학생들의 무기력과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 될 것 같으면 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안 될 것 같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엔 두 번째는 무기력에 꽤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명문대에 들어간 건 제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아파트를 사는 건 제 힘으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현실의 벽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잘 생활했던 학생들의 태도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노력을 해서 서울대에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상황은 어려워졌는데 기준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가 서울대 혹은 카이스트를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집단에서는 웬만큼 잘해선 티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제가 시험 기간에 하루에 한 14시간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14시간 하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 하면 그 전교에서 알아줄 정도로 얘는 열심히 한 애였거든요. 근데 카이스트나 혹은 서울대를 가보니까요, 14시간 한 거로는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들 수준에서 열심히 했다는 건 제가 실제로 들었던 사례인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7일을 버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나 혹은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주변에서 당신 공부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저 그렇게 잘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겸손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선 그 세계에서 살고 있을 때 자기의 레벨이 그 정도 높지 않다는 진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울대 문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좋은 명문대생으로서 느리는 게 많으니까 이 정도 책임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어느 때 그게 제일 많이 느꼈냐면 취업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에 합격을 해서 2년 정도 다녔는데 현대자동차 합격하기 전에는 주요 대기업에 하나도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취업 원서를 쓰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좋은 곳에 취직을 못하면 좋은 학교를 나온 게 무슨 소용이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직장을 가려고 좋은 대학교를 간 것도 맞는 사실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당신네 아들은 어디 취업했어? 좋은 학교 나왔는데 왜 거기밖에 못 갔어? 이런 종류의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쌓아놨던 플러스가요, 모두 다 압박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그 두 개의 상황이 겹치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삶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현실의 벽을 깨닫는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슬픈 사실인데, 원래 상담 전공이 없는 학교 중에서요, 상담센터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카이스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슬프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세계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명문대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꼴찌를 하게 되면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요, 자퇴를 할까 말까를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과학고를 나오거나 영재고를 나와서 정말 곽강을 받던 학생들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끝까지 잘 된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대치동에서 공부를 끝까지 잘한 사례들만 보여주는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았거든요. 그 안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나는 못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요, 서울대가 아니고 영재고나 민족사관고등학교로 내려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전교에서 2등을 하다가 반에 들어가서 뒤에서 2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그들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그들도 느끼는 고통이 실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집단 안에서 내가 제일 평균을 깎아먹는구나 라는 좌절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말씀드릴 제 인생의 좌우명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저의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런 불안감에 쌓였던 시기가요, 한 30대 초반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멀쩡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재수없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무대에 올라가서 그 타이틀을 짊어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다음 일을 성공하지 못하면 내 커리어가 모두 박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혹은 조금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을 만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그 학생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친구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좌절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공감을 해주는 게 아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습관 모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대생들의 생활을 정말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공부를 잘했다가 좌절한 학생이나 혹은 대학생들이 보인다면요, 어쩜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저는 그 터널을 뚫는데 약 12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해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